정성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 가천대학교 자연계열 수리논술 풀이에 이어서 2022 가천대 인문계열 수리논술 6문항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국어 9문항에 이어 10번부터 수리논술 문항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문제 10번. 곡선 y는 x의 세제곱과 y는 루트 2x가 만나는 원점 아닌 점을 a라 할 때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 그때 삼각형 AOH 넓이가 2의 마이너스 b분의 a제곱일 때 a제곱 b제곱의 합. 자, 옆으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이꼴 시키고, 그럼 A점의 x좌표가 나오죠. 좌표는 2의 5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저 양변 제곱해서 x의 6제곱이 2x다 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 x로, 자, 이렇게 되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란색 글씨는 역시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답안 작성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A점의 x좌표 구했고요. y좌표는 하고 쓰고 2의 5분의 3제곱이죠. y는 x 세제곱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세제곱한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삼각형 AOH 넓이가 계산되겠습니다. 자, 넓이는 2분의 1 5분의 1제곱 5분의 3제곱 해서 2의 마이너스 되네요. 5분의 1제곱. 자, 따라서 25 더하기 1이 되겠죠. 답은 26이다 라고 정확하게 써주시면 10번이 해결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읽겠습니다. 자,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이 사이인 세타에 대하여 6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1이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라. 역시 옆으로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11번 6 코사인 세타 계산을 바로 보여줍니다. 분의 1은 1인데, 자, 이것을 코사인 세타 양변에 곱했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넘어왔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일 텐데
그런데 주어진 범위가, 자,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주어진 범위에서는 이라고 쓰고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죠. 죄송합니다. 양수죠. 그래서 저 둘 중에 양수 2분의 1이다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코사인 세타 여기죠. 여길 말하는 거죠. 제가 2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2파이니까 양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골랐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음수가 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해가지고 골라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끝났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다 하고 실수 없이 적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을 해결했고요. 자, 이제 문제 12번 읽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 자, AN보다 하나 더 나간 AN 플러스 1은 그 전항 AN에 3 곱하고 1 더하고요. 그때 AN이 홀수인 경우고, 다음 AN이 짝수인 경우에는 AN을 2로 나눕니다. 자, 요거 이따가 참고할 때 계속 보아야 하니까 잘 유념해 두시고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 AN 플러스 1의 이 수열이, 자, 우선 시작을 이렇게 줍니다. A 7번째가 4고, 우리는 총 20개의 항의 합을, 그 중에서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텐데, 최소값이 나오면 그걸 다 더해라. 자, A7이 4이면, 아까 얘기한 이면, A6이 홀수면 1이고, 짝수면, A6이 짝수면 8이다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란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A 1번째 항까지 가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A6이 1이면 홀수이면 그 얘기죠. 그 6개의 합의 최소값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A6이 8이면 아까 8이면 짝수일 때 A6이 8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A5와 A6을 더해서 그것을 알아내라 하고 빈칸 채우기로 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를, 중간까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A7이 4면, 쓸 때 이렇게 2면 A6이 1 또는 8이 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준
an 플러스 1이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가 식이 좀 달랐죠. 그 얘기는 자 이렇게 여기다 좀 써볼게요. A7이 4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A7이 4다. A7이 4다. 그런데 그 A7이 A6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요. 그래서 4는 짝수죠. 그래서 요게 3 곱하기 A의 6 플러스 1이 될 수 있고, 그러면 A6이 1이 되겠죠. 그래야 4 나올 테니까. 그 다음 또 하나. A7이 4면 그 전항인 A6을 2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게 4 되려면 A6이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과 8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상황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수들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이므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보아야 돼요. 자, A6이 1일 경우를 해봅니다. 먼저 A6이 8인 경우는 좀 나중에 하고요. A6이 1이면이라고 쓰시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A5는 그 전항은 또 아까처럼 하면 2가 되죠.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A의 6이 1이다. 그럼 그 전항인 A의 5의 항에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이게 말이 안 되죠. 1이 나올 리가 없죠. 자연수라 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고 A6이 그럼 요번에 A6이 1인데 그 전항 A5항을 2로 나눈 게 1이다 라고 했을 때 A5가 2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A5가 2면 그럼 또 그 전항 A4는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4하고 또 A4가 4면 또 그 전항은 뭡니까? A3은 2개 나오죠. 8.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둘로 나누어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다시 또 더 한 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부호로 1. A3이 1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면 또 그것의 전항. 그건 2밖에 안 되죠. 왜냐면 이거니까. 1일 나면 이게 2여야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그거다. 그러면 이제는 A1은 뭡니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다음에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까지를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낸 겁니다. 최소값을. 그래서 6개까지의 합이 문제에서 이걸 먼저 물었잖아요. 합은 4 더하기 2 더하기 1 요 한 세트가 2번 있는 셈이죠. 그죠? 4, 2, 1, 4, 2,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14가 일단 되고요. 자, 이번에는 A3이 8인 경우 해야 되죠. 8. 그래서 A3이 8이면 하고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A2가 뭡니까? 16밖에 안 돼요. 이거 점 찍고 다음. 그럼 그 전항은 또 뭡니까? 해보면 두 개 다 되죠. 5 나올 수 있고 32 나올 수 있어요. 2분의 32, 16이니까. 그 중에서 그런데 끝났는데 그 중에서 A1을 골라야 한다면 최소니까 5를 고르란 얘기죠. 최소니까 해서 또 나왔습니다. A1 나왔고 A2 나왔고 A3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6의 합이 다 나왔네요. 자, A 첫 번째 항부터 쓰면 5고 두 번째 항이 16이고 세 번째가 8. 그리고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4, 2, 1이죠. 그래서 36이 최소값. 그래서 지금 S6의 합들을 골라냈는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 따라서 S6의 최소값은 뭡니까? 둘 중에 14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빈칸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빈칸 14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빈칸은 이번에 S6이 8일 때 우리 여태 지금 A6이 A6이 8일 때를 해봤고요. A6이 1일 때를 해봤고요. A6이 1일 때를 해봤더니 S6의 최소값이 14. 그럼 이번에 A6이 8인 경우에 이 두 항만 더해봐라 이겁니다. 그게 두 번째 빈칸. 그러니까 A6이 8인 경우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다시 한번 괄호를 2라고 하고 그래서 A6이 8인 경우 길게 쓰지 마시고 8이면 해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시죠. A5가 16이 되고요. 그럼 또 그 전항 A4는 두 개가 나오네요. 5 또는 32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뭐 구하려는 거 두 개 다 나왔잖아요. A5와 A6. 그래서 따라서 A6이 8일 때는 A5 더하기 A6이 24다. 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낸 두 번째 빈칸의 답이고요. 자, 그것이 아까 첫 번째 최소값이었던 14보다 크다 조건에 맞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임으로라고 계속 연결음 써주시고 이번에는 S6이 최소값인 수열 그 수열이 문제에서 AN이라 주어졌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보셨죠? 4, 2, 1 또 4, 2, 1 반복되죠? 이렇게 점점점 찍으시고 반복된다는 표시 해서 따라서 자, 세 번째 빈칸도 답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4, 2, 1이다. 그러므로 아니면 또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최종 마지막 S20, 20번째까지 최소값 더해봐라. 20이니까 3개씩 6번. 18에다가 19, 20. 이렇게 2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면 48이다라는 마지막 4번째 빈칸의 답을 찾아주시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번엔 13번 읽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함수 fx, gx. fx는 3x제곱 플러스 2x에 곱해지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곱하기 gt dt. 다음 gx가 바로 여기입니다. g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입니다. fx 플러스 gx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되었을 때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바로 gx 마이너스 6x 플러스 0에서 1까지 ftdt는 자, 요것이 있었는데 자, 요것을 가지고 내가 0에서 1까지 ftdt를 뭐 k로 놓겠다라고 설정이 들어갑니다. 시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k로 하면 fx는 그대로 k 갖다 꽂습니다. 2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t gt 아까 문제에서 보신 여기 gt 그 gt가 바로 요거죠. 자, 그래서 gx 자리만 k로 바꿔 집어넣고 변수 x 대신 t로 바꾼 겁니다. 그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대신. 그죠? gx 자리만 k로 바꿔서 집어넣고요. k로 그리고 변수 바꾼 겁니다. t로. 똑같은 식인 거죠. 자, 요래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시면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k 나와요. 자, 이거 적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가 인테그랄 0에서 ft dt 요거 x 대신 t로 원식을 적분한 거예요. 요거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원식입니다. 자, 3t 제곱 요거 3t 제곱 플러스 2t에다가 방금 적분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k dt가 되어서 적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적분은 어렵지 않은 적분입니다. 요거 적분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K로 나왔던 거죠. 여기. 이거를 K로 놓겠다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K다라고 다시 놓는 겁니다. 그래서 K 구하겠죠. 그래서 K는 구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이제 K 자리에 이 마이너스 2를 넣어서 K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겠다는 거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고 그다음에 gx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두 식을 이제 더합니다. 더하라 했으니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판별식을 해보니 양수니까 따라서 두 실근합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3번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14 연속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문제 14 두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네요.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번에는 1보다 클 때는 1차 함수 2x 플러스 1이네요. 였고 그 다음에 이게 fx라면 gx는 x제곱 마이너스 ax라는 2차 함수. 자, 이 fx와 gx를 곱한 것에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포인트 1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fx, gx가 시작은 이렇게요. x는 1에서 연속이려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연속이려면 리밋 x가 오른쪽에서 1로 갈 때 fx, gx는 리밋 왼쪽에서 1로 갈 때의 두 함수의 곱과 같아야 연속이고요. 순수한 함수값도 같아야만 되죠. 자, 그래서 이 연속 조건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리밋 우선 좌극한을 할게요. 작은 데서부터 가는 거. 그러면 요것이 리밋 x가 1 좌극한 x세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 대입해요.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우극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 gx 리밋 이건
2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였네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좌우구 칸을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 함수값 애플 주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것과 이 세 개 좌우구 칸과 함수값을 방정식 처리하셔서 결과를 1-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도록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방정식 하는 거예요. 방정식. 요거 이꼴 먼저 두 개만 먼저 해서 이건데 이게 연속이려면 두 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와 2. 그런데 또 연속이 이 셋이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이 요거고 극한값이 요거니까 또 방정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3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뭐 필요 없고 해서 같아졌다 그 얘기니까 우리는 따라서 답이 나왔네요. A는 마이너스 2와 2도 있지만 1까지 있더라. 답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구했고 14번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은 읽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함수 x1, x2가 있는데 위치함수 x1은 3t 4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51t 플러스 d가 있고요. 상수 x제곱이라는 위치함수는 8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21t가 됩니다. 자, 실수 t에 대해 닫힌 구간 0,4에서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3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함수값으로 이해해야 되죠. 최소값이 3이다. 자,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시각은 t고, 근데 그 t를 구하고 또 두 점 PQ 사이의 거리에는 음수 없죠. t를 구하라. 그리고 그때의 최대값, 함수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속도까지 역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점의 거리니까 뺍니다. 두 점의 거리였으니까. 자, 그것을 미분할 거죠. 마이너스 8t 셋 마이너스 30t의 둘 72t 그리고 끝에
상수 남네요. 이렇게 빼면 하면 미분합니다.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 최대값, 최소값 파악이 되니까요. 마이너스 24 t제곱 마이너스 60 t 플러스 72. 자, 12로 공통 빼고요. 조립제법 씁니다. 조립제법 써보세요. 그러면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립제법 썼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와 1과 3에서 이게 0 되는 곳이 극값이니까 해서 극값 갖는다. 뭐 긴 말 필요 없고 극값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0 넣어보세요. 그럼 D 남죠. 1 넣어보시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37 플러스 D. 3 넣어보시면 원함수예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D. 4 넣어보시면 64 플러스 D입니다. 자, D는 문제에서 0이거나 0보다는 작다 했고요. 이건 그림에서 볼 겁니다. 다음, 우리는 이때 이 절대값 FT, 요거의 최소값이 0이 아니므로 자, 아까 여기서 D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나왔고 속도를 물었을 때 최소값이 3이다 그랬죠. 요걸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소값이 0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0,4 닫힌 구간 0,4에서는 함수가 제 FT가 음수가 나온다는 걸 써주십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극값이 마이너스 2와 1과 3에서 극값이었죠. 그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자, 이게 1이고요. 여기가 0쯤이고 여기가 3이겠죠. 그리고 이쯤이 4입니다. 자,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린 구간, 바로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T축입니다. T축. 자, 여기 이제 미분한 거고, 자, 원함수. 자, 원함수는 바로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아래로 극값, 관심 있는 건 0부터예요. 자, 2를 넣었더니 얼마? 37 플러스 D다. 여기가 3을 넣었더니 얼마? 마이너스 27 플러스 D다. 4를 넣었더니 얼마?
64 플러스 D다.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F0 넣으면 D고요. 여기가 D.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개형을 본 거고요. 그럼 꺾어 올려야 되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그걸 꺾어 올린다 라고 치면, 자, 여기다 쓸게요.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린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꺾어 올린다. 그러면 관심 있는 곳은 0부터니까 0 여기고요. 그다음에 1. 자, 이걸 뒤집어서 올린다 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랬다가 3에서 올라가겠죠. 1이고요. 그랬다가 4에서 팍 떨어지겠죠. 네,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빨간색을 주목해 보세요. 요것을 그대로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t가 3일 때 최대고, 절대값에서 t가 4일 때 최소고, 그리고 t축에 안 닿는다 그 얘기죠. 안 닿잖아요. 여기서 안 닿았던 것처럼 여기도 안 닿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한 아까 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그림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시작은 즉 정리하는 거예요. 자, ft 절대값 꺾어 올린 ft는 t가 4에서 최소값 그래서 여기 1 채웠고요. 또 t가 3에서 최대값 그럼 여기 2 채웠고요. 갖는다라고 답을 하나하나 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구했던 우리가 64 플러스 D 있었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3이 되죠. 왜냐? 두 점 사이에 P에서 Q 사이에 그 거리에 최소값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3이고요. 그다음에 또 원함수, 지금 원함수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자, 원함수 값이니까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T축 아래여야 되죠. T축 아래. 그래서 음수 붙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부호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자, 이제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최대값 (94가) 되겠네요.
그래서 94까지 해서 여기 세 번째 칸이 채워졌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요거 3일 때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우리 거리는 음수 없다. 그래서 절대값 붙인 거고. 자, 그래서 다 됐습니다. 마지막 이때 이제 Q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 Q의 속도는 미분 한 번 더. 속도는 24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1 이죠? 아까 요거 x2 위치 함수 있었죠? 자, 그거 미분한 겁니다. 거기에 t에 3 대입해야 되죠. 3이 최대값이었으니까. 자, 따라서 3 대입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다가 21 뺀다 해서 답은 계산하시면 23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빈칸을 채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천대 2022 수리논술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모든 문항을 풀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